안녕하세요, 타이거 샤크입니다. 앞전까지 OBS 스튜디오를 다뤘는데요. 메인이 되는 OBS 스튜디오를 다뤘지만 엑스스플릿과 차이점을 알아두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이번 시간엔 엑스스플릿을 통해 방송 세팅과 장면 세팅을 핵심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입 과정과 로그인 과정을 지나 엑스스플릿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가운데 창이 하나 뜨고 매뉴얼과 비디오 튜토리얼 두 가지가 보입니다. 비디오 튜토리얼은 유튜브 동영상 강좌, 그러니까 영문이고 자막 미지원인데요. 강좌를 링크를 해주고요. 왼편에 매뉴얼은 누르면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엑스스플릿 브로드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매뉴얼 해서 주르륵 하고 매뉴얼이 나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다룬 적이 없다면 매뉴얼을 자세히 봐도 좋을 듯 하고요.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방송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선 세팅을 시작해야죠. 방송 송출 메뉴를 누르고 방송 플랫폼 추가하기를 선택, 트위치를 선택하면 채널 설정 마법사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아더라이즈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로그인할 트위치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 등을 묻는데요. 트위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 우측 하단 다음을 누르세요. 그러면 채널 설정 마법사에서 최적의 서버를 찾아봅니다 라면서 감지를 하죠. 그리고 해당 감지된 서버를 체크합니다. 아시아, 서울, 사우스 코리아로 방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네요. 지금 제 컴퓨터의 인터넷 속도는 3075 조금 넘는 걸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면 이렇게 채널 설정 마법사는 서버와 해상도, 권장 해상도를 보여주는데요. 원래 라이센스를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이면 해상도가 더 높은 해상도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차피 엑스스플릿은 강좌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무료이라서 720p 해상도가 한계이네요.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하시고 종료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트위치 특징 해서 채널, 비디오 인코딩, 오디오 인코딩, 네트워크 연결 등등 세부 설정 사항이 나옵니다. 이제 계정 인증을 로그인 방식으로 할지 스트림 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 값은 아까 트위치 계정을 접속하였기 때문에 웹 권한권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테스트 방송을 하기에는 스트림 키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스트림 키 방식으로 바꾸시고요. 사용자 이름 넣어주시고 스트림 키는 트위치 본인 채널 대시보드 설정 항목 내 방송 암호 키를 볼 수 있는데요. 방송 암호 키와 함께 명령어로 bandwidth test true 같이 포함해서 테스트 명령어를 같이 넣어주면 테스트 방송이 가능하게 되죠. 모든 세팅과 방송 테스트까지 완료되면 테스트 명령어인 bandwidth test true 이 부분만 제거해서 방송을 켜시면 테스트 방송이 아닌 실제 방송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서버는 당연히 아시아 서버로 선택을 해주셔야죠. 아시아 서버에 서울, 사우스 코리아 나와있죠. 이것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방송 중 원활한 서버 확인하기 패스하시고요. 비디오 인코딩은 X264,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코딩 방식인 X264와 제 경우에는 지푸스 계열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NVENC H264 하드웨어 방식이 가능한데, 라데온은 VC, 그리고 인텔 내장 그래픽 코어는 퀵싱크 등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엔 NVENC만 가능하죠. X264가 소프트웨어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품질을 뽑아줄 수 있지만 그냥 NVENC로 선택하겠습니다. 비트레이트는 검출된 권장 비트레이트는 2100인데요. 보통 비트레이트는 PC 사양과 통신 환경이 어느 정도 좋은 편이라면 6000에서 3500 사이로 지정해 주시는 게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3500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드는 콘스탄트 비트레이트 CBR, 고정 비트레이트, 그리고 베리어블 비트레이트 VBR, 가변 비트레이트 중 디폴트인 CBR을 선택하시고요. 모드 우측 아래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세부 비디오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그리고 인코더 프리셋, 비트레이트, 그리고 프레임, 해상도 등이 나오는데요. 디폴트 값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나중에 PC 사양이나 통신 환경에 따라서 화질을, 품질을 높일 때 세부적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오디오 인코딩도 디폴트를 쓰시거나 아니면 비트레이트 정도만 192로 변경해 주셔도 좋겠네요. 포맷은 스테레오로 하셔야겠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지금 라이센스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돈 내라는 표시가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댑터는 네트워크 어댑터인데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부 설정이 완료가 되면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송출용 세팅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방송 녹화 저장용 세팅을 해야 될 차례인데요. 방송 송출 로컬 레코딩의 톱니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로컬 레코딩 프로페티스 해서 비디오 인코딩 방식과 오디오 인코딩 방식, 아웃풋, 그리고 유튜브의 최적화 여부 등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대충 넘어갈게요. NVENC H264 품질은 기본, 그리고 이 설정은 필요 없고요. 인코딩 방식은 오디오, AAC, 비트레이트와 포맷,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이 파일 저장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MP4와 FLV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 MP4를 일반적으로 이용하죠. 그리고 보통 녹화 방송 할 때 화질의 중점은 대부분 유튜브 기준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브 최적화 박스 체크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플랫폼에 대한 방송 송출 세팅, 그리고 녹화 세팅은 이제 세팅은 완료됐으므로 엑스스플릿 장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하단부에 장면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방송의 기본 세팅인
바탕화면, 그러니까 전체 화면과 가림막을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스크린 캡처 항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적색 십자 사선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화면을 캡처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되는 모니터 가장 바깥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해서 선택하면 좌측에 그 명칭과 해상도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 부분을 파일명 개명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해상도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편의상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이라는 숫으로 바꿔주었고요. 이제 가림막 차례죠. 역시 추가를 눌러 이번에는 가림막은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미디어 파일을 항목을 선택해서 미리 준비해 둔 가림막 파일을 찾습니다. 이렇게 가림막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편의상 파일명을 바꿔주죠. 가림막 하고요. 가림막 파일을 일단 오프를 시켜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나타내는 배너를 만들어 봅시다. 추가를 눌러서 배너니까 이미지죠. 미디어 파일을 선택하면 메인 배너로 가봅시다. 이렇게 메인 배너를 찾았습니다. 메인 배너도 일단 넘어가고요. 메인 배너도 이름은 바꿔주죠. 메인 배너 메인 방송용 이미지 배너를 동일한 방식으로 불러와서 바꿔줍시다. 미디어 파일로 가서 이렇게 메인 방송용 이미지 배너를 동일한 방식으로 불러와서 띄웠습니다. 이제 여러 개가 창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메인 배너부터 위치를 시키죠. 확대를 해서 하단부에 메인 배너를 깔아두고요. 그리고 메인 이미지 그리고 이제 가림막 가장 좌측으로 붙여서 드래그해서 하는데 여백이 남고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측 버튼을 눌러서 레이아웃의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꺼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넓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림막이 전체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가림막은 꺼주시고요. 이번엔 전체 화면이죠. 역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전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전체 화면이 가장 레이어의 하단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너 아래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 이제 남은 것은 통합 채팅창, 얼랍박스 창 2개, 그리고 게임 화면입니다. 통합 채팅창부터 만들어 보죠. 통합 채팅창은 웹페이지 항목을 이용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웹페이지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URL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JS 어시스트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JS 어시스트 창을 띄우시고요. 테스트용 채팅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위젯 부분에 설정이 있는데 설정을 눌러 주시면 채팅 위젯 주소가 나옵니다. 이 채팅 위젯 주소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주소가 복사되는데요. 이 복사된 주소를 URL 주소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테스트용 채팅이 움직이는 것이 보일 텐데요. 이 하얀 라인으로 된 박스를 이제 크기를 조절하셔야겠죠. 역시 우측 버튼을 눌러서 레이아웃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해제해 주시고요. 적절한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을 맞추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은 산만하니까 끌게요. 이렇게 통합 채팅창이 우측에 제대로 작동을 한지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이름을 고쳐주지 않은 게 2개가 생겼죠. 이름을 파일 개명을 통해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통합 채팅창도 파일명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국인용, 외국인용 얼랍박스 2개를 만들 차례입니다. 사전에 미리 접속해서 열어둔 트윕과 스트림랩스 레이 페이지를 각각 띄우시고요. 얼랍박스 메뉴 항목의 URL 주소를 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URL 주소, 그리고 스트림랩스의 얼랍박스 위젯 URL 클릭하면 나오는 위젯 URL 주소를 메모장에 둘 다 각각 옮겨두세요. 이제 웹페이지 항목 선택을 해서 웹페이지 항목 선택을 해서 URL 주소에 메모장에 옮겨둔 트윕 주소부터 먼저 붙여넣어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스트림랩스 URL 주소를 동일하게 또 웹페이지 URL 주소를 열어서 만들어 둡니다. 보안 관계상 실제 넣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원창 외국인, 후원창 내국인 URL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파일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후원창이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트윕 팔로우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죠. 보이시죠? 작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용 팔로우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죠.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화면입니다. 게임 화면은 미리 게임을 준비해 두시고요. 준비해둔 게임 화면을 추가 항목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게임 캡처 기능을 이용한 건데요. 게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다이렉트X 지원 게임이라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게임 명칭이 파일명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작동되는 게임 화면을 레이아웃으로 먼저 들어가서 가로 세로 비율 유지 항목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적절한 크기로 세팅해 줍니다. 이제 게임이 가장 레이어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통합 채팅창을 가릴 수도 있고 또 후원창을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불상사로 19금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화면이 게임상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죠. 이래서 게임 화면을 최하단으로 우선순위를 낮춥니다. 가림막이 항상 게임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을 즐기시다가 방송 스트림을 하시다가 갑자기 19금 화면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재빨리 가림막의 스위치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화면이 송출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가림막을 다시 오프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OBS 스튜디오에 이어서 엑스스플릿 세팅 설정과 방송용 장면 세팅을 끝마쳤습니다. 카카오팟 동시 송출할 때는 팟플레이어에서 웹캠 방식으로 엑스스플릿을 선택해 간단히 동시 송출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요청이 있다면 별도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 강좌를 열심히 보셨다면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OBS 스튜디오에 비해서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솔직히 사용해 보니까 많이 불편했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테스트에서 프로그램이 불안정하기도 했고요. 강좌가 끝나면 언인스톨하고 OBS 스튜디오를 계속 쓸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시면 간단한 건 메시지로,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면 추가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